안녕하세요. 예, 차트 여행의 예, 가이드, 차트지기 가이드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도 좀 내용을 좀 많이 알았죠. 저도 왜냐면은 제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고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IMF 때 저희 집안이 이제 부동산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부동산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랑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이클로 이제 부동산은 거대한 사이클로 이제 이 도도한 흐름을 타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안타까운 게 지금 2030 세대들이 그 작년 재작년에 뭐 벼락거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그냥 그 매스미디어에서 프레임을 엄청 씌워가지고 다 물량을 떠넘겼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집을 못 사겠구나 해서 이제 막 공격적으로 이제 집을 뭐 전세 끼고 갭 투자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낭패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는 어, 이제 집을 이제 사야 될 기회가 지금 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잘못하면은 인생이 한순간에 밀리거나 한순간에 상황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 사이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샀던 게 이제 그 강남 쪽에 2013년에 이제 분양을 받았고요. 2012년에 분양받았군요. 2012년에 분양받아 1월 달에 분양받아서 2014년도에 이제 들어갔고 이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갔죠, 당시에. 아, 분양이 제일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카페나 이런 데서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내 집 마련 스쿨에서는 어,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최우수 회원이었어요. 나중에 요거 이제 말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제가 이제 올린 유튜브 이 영상이 과연 이제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워낙 요즘에 그 올릴 부동산이 올라갔었을 때는 그냥 뭐 사야 된다 그렇게 그냥 뽐뿌질을 해대고 지금 이제 부동산 떨어지니까 뭐 그냥 뭐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뭐 얼마 더 빠진다 그냥 아주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2020년 2019년부터 빠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전 부동산 상승론자입니다. 저는 원래는 옛날에는 하방론자였어요. 왜냐면 하방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잖아요. 뭐 인구가 주네. 그 다음에 핵가구로 가니까 뭐 큰 평수는 안 팔릴 거고 작은 평수만 팔리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저걸 누가 사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명목이 있고 실질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명목 실질 그 차이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명목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가격이고요. 실질은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물가를 반영을 하는 게 이제 그 실질이죠. 자, 이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금리는 2000년에 대략 5%였어요. 기준금리가 5%였다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거보다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 떨어졌다가 2008년도에 이렇게 오르고 또 빠졌다가 또 조금 오르고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열심히 오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사이클 한번 보자고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1988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88 올림픽 하면서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요. 1억이 안 됐었어요.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기억으로는 6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6천만 원. 음마 아파트가요. 그때 7, 8천만 원 했었어요. 안 비쌌어요. 근데 이제 이게 91년
뭐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제 꼭지를 칩니다. 이게 몇 년 올라갔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 4년, 5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빠져요. 이때 빠집니다. 예. 쫙 빠지는데 한참 빠지죠. 금리는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금리 훨씬 더 높았죠.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금리가. 자, 91년에 꼭지를 치고 빠집니다. 2001년, 98년이 저점이잖아요. 이게 한 7년 빠지는 거예요. 7년. 그때 천천히 빠지고 이때 IMF 확 맞아서 한 번 더 빠지고 이때 난리였었어요. 저희 집이 이때 망했어요. 예, 저희 집안이 이때 망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언제 고점입니까? 2008년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했던 게 이제 2006년이었거든요.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 2003년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집을 빨리 사야 된다, 올라간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근데 뭐 돈이 없잖아요. 집안이 뭐 망했고 이제 뭐 일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 이제 도움을 받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 그런 동기들 같은 경우 집을 이때 많이 샀죠. 2004년도, 5년도 이때 올라가기 전, 마지막 끝판왕으로 올라가기 전에 버블 세븐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집을 샀었고, 이때 2006년도, 7년도, 8년도 때 이때가 꼭지였잖아요. 버블 세븐. 그때 이제 버블 세븐의 대장은 어디였나요? 서초. 그 다음에 뭐 용인도 올라가고, 뭐 분당도 올라가고, 뭐 난리 났었죠. 버블 세븐. 그리고 나서 또 빠졌어요. 이때 저희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40대 후반, 50대 초반, 현재 나이로 이때 집을 사가지고요 대출 많이 끼고 물렸어요. 예, 물려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저점이 나오고 지금 이제 언제까지 고점이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2019년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2021년 10월, 11월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여기 고점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빠질까요? 지금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5년, 6년 이 정도는 지금 빠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4년이니까 계속 빠지겠죠. 한 6년 빠지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이 약간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IMF 때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왜냐면 그때 망했으니까. 집안이 쫄딱 망했다니까요. 건물 두 개가 날라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억, 40억 정도 되는 건물 두 개가 날라갔어요. 저 집안이. 그때 이제 이자율이 막 18%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난리 났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망한 거고요. 자, 지금은요. 주택 가격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여기는 좀 완만하게 빠졌고 여기 좀 급하게 좀 빠졌죠. 여기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88 올림픽 하면서 엄청 올랐거든요. 상승률이 엄청 났었다고요. 거래량도 엄청 났었고. 이때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빠지는 게 완만하게 빠지죠. 근데 지금 빠지는 속도는요.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이클이다. 적어도 올라가는 사이클은 몇 년? 한 7년. 여기도 한 7년 올라가죠? 올라간 사이클 7년, 떨어지는 사이클은 한 7년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7년 오르고 7년 빠지고 7년 오르고 7년 빠지고 대략적으로 그런 사이클이에요. 여기는 이제 IMF가 터졌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지연된 겁니다. 자,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랑 미국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은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 그 은행 그 홈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요게 집값입니다. 요거 쫙 올라가죠. 이렇게. 요 집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주황색은요. 금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Federal Fund Effective Rate에서 이거 금리고요. 밑에니까 Real Residential Property Price of United States.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집값이에요. 미국 집값도 계속 올랐어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패턴을 봐야 되잖아요. 자,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집값은 올라가더라. 금리 빠질 때 집값이 좀 하락하더라. 금리 오르는 과정에서 집값 올라가더라. 금리 떨어질 때 집값 좀 빠지더라. 또 금리 조금씩 올라갈 때 집값 또 오르더라. 금리가 확 빠질 때 집값이 빠지더라. 금리 또 올라가니까 집값 또 오르더라. 금리 빠질 때 집값 빠지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음용으로 처리된 데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음용으로 처리된 데가 리세션 기간이에요.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 때는요, 집값이 빠져요. 경기 침체가 아닐 때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집값이 안 빠져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집값이 빠진다. 금리를 낮춰도 빠진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집값이 빠지는 거예요. 물론 금리도 비쌉니다. 금리도 비싸죠. 자, 그러면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다가 금방 내리고 올렸다가 금방 내리고 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같이 겹쳤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올렸죠. 지금 한 5%까지 기준금리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얼마나 유지한다? 1년 정도는 유지한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금리 1년 정도는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집을 살 때는 아니다. 그러면 금리를 언제부터 낮추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내년이면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 조금씩 들어가서 한 내후년 정도까지도 경기 침체가 계속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금리는 그때 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한참 진행 중이면 네, 낮춰야 되겠네 하면서 낮추겠죠. 근데도 집값은 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집을 언제쯤에 사는 게 좋을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언제쯤에 사야 될까? 다시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여기 2008년 고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건 정말 심하게 내려왔을 때. 지금은 내려오는 속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땐 올해도 내년도 집을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 정도에는 집을 살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최고점을 보셔야 됩니다. 뭐를 보셔야 되냐? 최고점을 보셔야 되고요. 최고점에서 얼마만큼 빠진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고 고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송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종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난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어 뭐 현금이 다 있다.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사도 된다라고 저는 봐요. 반토막 났으니까. IMF 때 같은 경우가요. 거의 반토막 났었어요. 고점에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요. 고점에서 30에서 40%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어디를 보면 될까? 좀 송파구 뭐 엘리트 있지 않습니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뭐 이런데 레이크 팰리스까지 보면은 33평이 한 26억, 27억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20억이 깨졌어요. 물론 층, 향,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층 기준으로는 지금 18억 5천까지,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빠진 거예요. 한 26억이라고 치고 25억 6억이라고 치고 한 18억 19억까지 빠졌으니까 몇 프로 빠진 겁니까? 한 30% 빠졌죠? 조금만 더 빠지면 사도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번에 빠지는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저는 이제 내후년 정도? 2025년? 이 정도에 한 집값이 고점에서 한 만약에 급매물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급하지 않으면 집을 팔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급매물 나오잖아요. 뭐 한 40%, 50% 정도 빠진 거, 뭐 그런 급매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 빠진 가격에 사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면은 버틸 수만 있으면 괜찮다. 전세를 끼고 그 전세를 끼고 그 갭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 끼고 샀다가 잘못하면 이제 역전세에 걸려버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나는 빚을 지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잘 보고 있다가 2025년 정도에 집을 적절하게 매수를 하는 게 괜찮다. 그러면 집을 어디에 사야 되느냐? 일단은 신축을 사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축. 오래된 거 사시면 안 돼요.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둔촌주공 아파트 보셨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축을 사야 된다. 두 번째, 주변에 공급이 별로 없는 지역. 그런 데를 사야 돼요.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은 전세가가 당연히 하락하고요. 집값도 반등을 못 해요. 서울에서 가급적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서울에 거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서울 안으로 들어오던가. 근데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거는 못 사겠다. 잘 골라야 됩니다. 잘 찾아야 되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부동산 가가지고 명함 돌리면서 연락 달라고 굉장히 저렴한 물건 나오고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이런 식으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볼까요? 지금 어떤 뭐 다 보더라도 뭐 다 똑같죠 뭐. 예. 잠깐만요. 제가 그 한번 예전에 그 가입했던 그 내 집 마련 스쿨이라는 데를 한번 제가 이제 음,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었는지. 그냥 카페에 들어가 봐서 나오는데 볼게요. 내 집 마련 스쿨 아직도 있나? 요새 안 하니까 제가 여기 있네. 내 집 마련 스쿨. 나의 활동. 예, 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아이디예요, 이게. 예, 제 아이디인데 저 방문이 3,950회, 내가 쓴 글이 31회밖에 안 썼어요. 많이 안 썼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2016년, 2013년부터 이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공공 분야에 좀 많이 이제 침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 최우수 회원입니다. 최우수 회원. 이랬었습니다. 다 이제 분석해가지고 막 쓰고 좀 볼까요? 한 7,000회 정도? 예. 뭐 공공 임대와 분납 임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글 쓰고 막 그랬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쓰면은 댓글도 막 무지하게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 뭐 조회수도 뭐 7,000회가 넘네요. 예전에 쓴 건데. 근데 임대 차이 그 다음에 뭐 임대 뭐 계산하고 수익률 계산하고 막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집이 있으니까 저는. 전 집이 있는데도 너무 안타까워서 2030들도 너무 안타깝고 근데 지금 집을 사가지고 이제 좀 이게 어려움 뭐 좀 처한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던질 수도 없고 지금 던진다 하더라도 팔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해 가십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다려서 잘 사면 돼요. 지역은 잘 고르세요. 만약에 지방에 사시는 분이다. 그러면 지방에 사시더라도요. 중심을 사셔야 돼요. 그 지역의 핵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 돈이 없다. 그럼 핵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사야 되고요. 당연히 역세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통이 편리한 데를 해야 되고요. 주변에 공급량이 별로 없는 데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춰서 2025년 하반기 정도 그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 잘 하셔서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벼락거지라는 소리 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또 나옵니다. 그 증명하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금리를 오르든 내리든 올리든 내리든 올라갈 땐 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부동산을 잘못해버리면 인생이 그냥 한 방에 밀려버려요. 그래서 잘 사야 된다. 여러 가지 경험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폭락한다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보셔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사야 된다 하는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사이클로 보면은요, 하락은 7년입니다. 최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에는 하락폭이 너무 커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2025년 정도가 제가 봤을 땐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보여져요. 또는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 뭐 고점 대비 뭐 한 30% 40% 정도, 만약에 지역이 좋다면 그 정도는 내가 만약에 가능하다,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당이 가능해야 돼요.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 감당이 가능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우스 포어 되니까 버텨야 되는 시간 너무 깁니다. 이번에 사는 거는 잘 샀어. 근데 이거 언제 올라가는 거야? 언제 올라갈까요? 볼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보세요. 지금 이제 하락 초입이잖아요.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한 7, 8년 했다가 이거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이냐 이거예요. 91년에서 2008년이니까 이거 뭐 18년 걸렸네요. 자, 2008년도에서 이번에 2021년도니까요. 얼마 걸렸습니까? 한 14년 걸렸네요. 그 요번에 2021년이 고점이었잖아요. 한 15년이면 2030, 한 3년, 4년,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가야지 고점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나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빠지면 이렇게 갑자기 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떨어졌다가 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세로 살 수는 없어요. 월세로 살 수 없고. 자, 이거를 분양을 받던, 분양이 제일 좋습니다. 분양이 제일 좋아요. 제일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미분양도 막 나오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자,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오고 있다. 인생 일대 찬스다. 2030 여러분들, 젊으신 여러분들, 40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집을 잘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